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오늘은 더블 쿠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블 쿠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회전의 진행 경로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경로를 알아야지만 회전을 더 해야 될지 마이너스 회전을 사용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을 시도할 때는 무회전의 진행 경로를 예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배치에서는 무회전으로 시도를 할 때 어디에 도착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에서 출발을 시킬 거고요. 코너 방향에서 투포인트에 있는 목적구를 향해서 진행을 시킬 텐데 무회전으로 어디에 도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구를 한 포인트 더 내려서 원 포인트에 위치시켜 놓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투 포인트에 있을 때는 수구가 더블 쿠션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셨고, 원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목적구를 맞췄을 때는 단 쿠션을 맞으면서 반대편 원 포인트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구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때는 투 포인트에 있는 이 목적구를 맞추었을 때 자연스러운 더블 쿠션으로 3 쿠션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배치에서 더블 쿠션을 시도할 때 역회전을 사용하거나 빠른 스피드를 사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하지만 무회전으로 진행하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배치는 너무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더블 쿠션이나 비껴치기나 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무회전으로 얼마나 진행을 하는지를 내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약간의 회전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배치에 있는 목적구를 맞추는데 이 목적구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진행을 시키면 장쿠션에 더블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도착을 하면 이 목적구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전진 회전을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전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회전이나 하단 회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팁의 분배편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당점 결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량을 얼마나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팁의 분배편을 보시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점을 구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또한 깨끗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단 당점을 사용을 해서 더블 쿠션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단 당점을 사용하거나 역회전을 사용하실 때 무리한 두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배치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배치인데요. 많은 동호인들이 역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내 몸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역회전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단순하게 사구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목적구를 맞추고 원쿠션에 얼마나 입사를 시키면 되는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사각이 어느 정도 될까? 어렵게 라운드를 커브를 만들고 휘어서 진행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 직선으로 깨끗하게 진행시키시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급에서 말씀드렸던 하단으로 정지시키는 그런 속도를 낼 줄 아시면 되는데요. 자, 좌우 회전 사용 없이 하단으로만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끌어치기, 밀어치기 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하단 회전만 가지고 정지시키는 그 속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면이 맞으면 수구는 정지가 되지만 두께가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맞으면 밀리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으면서 입사각, 반사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회전을 사용해서 리버스 더블 쿠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리버스 더블 쿠션은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자, 재회전이나 무회전으로 진행하는 더블 쿠션은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을 다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쿠션에 도착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무회전으로 진행을 하면서 입사 반사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리버스 더블 쿠션을 시도할 때는 첫 번째 쿠션에서 내가 결정한 회전력이 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회전력이 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각도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장쿠션에 직각에 가깝게 진행을 시킨다. 그러면 회전력은 오히려 원쿠션에서 작용을 하면서 전진을 하지 않고 다시 몸쪽으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각도로 입사각을 만들어 놔야지만 최소한 장쿠션에 대해서 직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각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진행을 시켰을 때 수구가 무회전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입사 각도를 크게 만들어 준다면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쿠션에 도착했을 때 내가 결정했던 그 회전력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리버스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 테이블 컨디션은 최소한 이 정도로 쿠션에 진행을 시켜줘야지만 회전력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입사각도를 형성을 시켜야지만 회전이 되살아나는지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단 더블 쿠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단 더블 쿠션 치실 때 무조건 세게만 치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런 현상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에는 지금 이 배치를 성공시켜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자, 분명히 역회전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투 쿠션 맞고 세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회전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피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3단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하실 때 빠르게만 친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력이 쿠션을 맞을 때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단 더블 쿠션이나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무회전으로 반대편 원포인트를 향해서 진행을 시키면 회전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진행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가 조금만 빠르면 단쿠션 맞고 장쿠션 맞으면서 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쿠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더블 쿠션으로 3뱅크 샷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많이 내면서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세게 친다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력이 결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쿠션의 탄력을 이용하는 그런 진행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의 배치보다는 조금 더 이동폭이 넓어졌습니다. 자, 무회전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진행을 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스피드를 올리신다면 3단 더블 쿠션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로 각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회전력이나 아니면 타법으로 각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이라든가 두께는 표기를 안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테스트 해보시고 실전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더블 쿠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두께, 당점 많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를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지만 두께, 당점이 같은 효과를,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